안녕하세요. 2023년 2학기 중간고사 영파여자고등학교 1학년 내신 강의를 담당했던 최정호입니다. 이번 시험에 대한 분석을 한번 진행을 해볼 텐데, PPT 속에 나와 있는 그래프나 표 같은 경우는 잠시 멈춤 버튼 누르시고 충분히 살펴본 후에 설명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문항수부터 보겠습니다. 1학기 기말고사랑 비교를 해서 2학기 중간고사의 문항수 차이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객관식 24문제, 서술형 5문제로 구성이 됐고요. 총 29문제 그대로 유지가 됐습니다. 점수 배점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일단 저번 기말고사와 동일하게 듣기 영역에서 2점이 할애가 됐고요. 영파요거 같은 경우는 30점 만점이죠. 네, 30점 만점에 듣기 영역에서 2점이 할애가 됐고요. 그리고 객관식에서 18점, 그리고 서술형에서 10점. 역시 1학기 기말고사와 마찬가지로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럼 어떤 교재에서 문제들이 출제가 됐느냐 하고 봤더니 1학기 기말고사 때는 범위 외 지문이 한 문제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범위 외 지문이 지금 제외가 됐고요. 교과서의 비중은 3문제, 3문제로 유지됐습니다. 영파요거 시험 같은 경우는 교과서의 비중이 상당히 낮습니다. 비중이 낮은데 이 기조를 그대로 유지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듣기 문제가 한 문항 줄어들고 범위의 지문이 한 문항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만큼 올림포스, 즉 부교재에 해당하는 문제가 2문제 늘어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부교재 비중이 늘어났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어떤 영역에서 어떤 유형의 문제가 많이 나왔을까요? 일단 영파요거답게 어휘 문제가 여전한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객관식에서만 어휘 추론 문제가 4문제나 나오게 된 그런 양상을 보실 수 있고요. 특이했던 점은 객관식 20번에서 교과서를 활용한 쉬운 지문이었으나 선지 자체가 속담을 물으면서 학생들의 체감 난이도를 올렸을 것으로 예상되는 속담 문제가 출제됐습니다. 그리고 서답형 문제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난이도가 평이했지만 서답형 2번, 5번 문제의 경우 난이도가 상당히 높았습니다. 이와 관련한 건 뒤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험의 또 하나의 특징을 꼽으라면 다양한 유형들이 고르게 출제됐다라고 하는 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모의고사처럼 출제됐다 이렇게 저희는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요약 파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중간고사가 어땠는지 난이도 가장 궁금하셨을 겁니다. 객관식의 경우에는 문제마다 난이도의 편차가 존재했지만 지문의 변형 정도가 영파요거 같은 경우는 시험의 난이도가 오르면 오를수록 지문의 변형 정도, 특히 단어의 변형이 큽니다. 어려운 단어를 집어넣는단 말이죠. 하지만 그 정도가 이번 시험의 경우 크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적인 난이도가 매우 어렵지는 않다. 물론 쉽다고는 볼 수 없겠습니다. 하지만 좀 평이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서술형의 경우 제가 앞서 조금 언급해 드렸는데 기본 어법 포인트를 잘 알고 주요 문장을 잘 암기했다는 전제 하에 크게 까다롭지 않았습니다. 다만 제가 앞서 언급드렸던 서답형 2번, 5번 문제의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문제가 나왔느냐. 일단 2번 문제의 경우에는 원문을 활용해서 새로운 대화문을 선생님들이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이 새로운 대화문에서 올바른 단어를 영영풀이를 통해 추론해서 집어넣어야 하는 굉장히 까다로운 유형으로 출제가 됐고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 독해 실력까지 요구되는 서술형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서술형 문제 5번 같은 경우는 가정법 개념을 몰랐던 학생은
손을 대지도 못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교재에 실려있지도 않은 선생님들이 영작한 문장을 직접 영작했어야 되는 문제였기 때문에 기본적인 가정법 개념이 없었다면 손도 대지 못했을 그런 유형이었고, 따라서 서술형 2번, 5번 문제의 경우에는 등급을 가르는 난이도가 매우 높았던 문제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문 변형,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존재했습니다. 단어도 일부 존재했습니다만 변형되었던 어휘의 수준이 크게 높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요약문 문제의 경우에는 요약문 문제의 선지 구성을 봤을 때 본문 내에 있던 단어를 그대로 활용하지 않고 등장하지 않았던 단어가 선지로 대시돼서 이 유형 같은 경우는 선택지를 소거하는 데 있어서 조금 체감 난이도가 높았을 것이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출제 예상 범위 내에서 출제가 됐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객관식 20번은 속담을 찾는 문제로서 좀 까다로운 유형의 문제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어려움을 겪었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다만 다행인 점은 그 속담 문제를 구성하는 지문 자체가 난이도가 높지 않았기 때문에 그 점은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정리를 해보자면 전반적으로는 평이했다. 결국은 평이했다로 귀결이 되기 때문에 실수가 치명적이었을 것으로 저희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살펴보실 내용은 실제로 내신 수업 중에서 직접 제작한 저희 학원의 자료가 시험 문제에 얼마나 녹아 있었는지 그 적중률을 한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가장 중요했던 문장 배열, 즉 영작하는 유형의 서술형 문제가 몇 문제 출제됐냐면 2문제 출제됐습니다. 그 중에서 첫 번째 문제가 서답형 1번 문장 배열 문제였습니다. 하이스코어에서는 시험 대비 중에 자체 제작한 핵심 문장 교재가 학생들에게 따로 배부되고 있습니다. 가장 중심이 되는 문장, 어법적으로 가장 중요한 문장만 엄선해서 학생들이 단어장을 평소에도 후루룩 보듯이 핵심 문장도 봤으면 하는 바람에서 저희가 직접 제작해서 이 교재를 배부하고 있는데요. 이 교재 내에 실려있던 문장이 서술형 문제로 그대로 출제됐습니다. 그리고 이 문장 같은 경우는 역시 수업 시간에도 빨간색으로 표시하면서 중요한 문장이다 라고 강조하며 설명했던 문장이었기 때문에 큰 어려움을 겪지 않았을 겁니다. 가장 어려운 문제였던 서답형 5번의 문장 배열 문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문장 역시 자체 제작한 핵심 문장 교재 내에 그 문장이 실려 있었고요. 그리고 수업 시간에도 역시 빨간색으로 표시해가면서까지 열심히 설명을 했던 문장이었습니다. 저희 학원에선 이번에 출제된 문장 배열 2문항을 모두 적중하는 쾌거를 이뤄냈습니다. 서답형 5번 문제의 경우 괄호 1번, 괄호 2번 총 2문제로 구성이 되어 있었던 문제였는데요. 제가 말씀드렸던 어려운 문제가 이 문제였습니다. 가정법의 개념을 몰랐다면 손도 대지 못했을 문제. 하지만 이번 시험 대비를 했더라면 누구나 알고 있을 겁니다. 이번 시험에서 영파여고 학생들이 학습했던 문장을 살펴보면 중요한 문장에 가정법 개념이 상당히 많이 들어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업을 진행할 때 가정법 개념 자체를 함께 설명하면서 수업을 진행했고 결국 이 가정법을 개념 자체를 활용한 서술형 문제가 출제됐습니다. 이를 대비해서 저희 학원에서는 손필기 자료에 가정법 개념을 직접 적어 놓았고 이 개념을 토대로 저희 학원 학생들은 가정법 문제를 잘 풀어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휘 추론 문제 보겠습니다. 이 지문 같은 경우는 more 이라는 단어와 less라고 하는 단어를 잘 활용해서 어휘 추론 문제로 변형되기 쉽다라고 설명을 했었고 헷갈리기 쉬운 부분이었기 때문에 한국어로 설명까지 적어놨는데 이 부분이 그대로 정답 선지로 출제됐습니다. 어법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핵심적이었던 포인트들을 괄호 묶기로 선택하는 형태로 저희가 수업을 진행을 했고요. 이 부분 역시 정답 선지로 그대로 출제가 된 모습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서답형 3번 어법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짚어줬던 어법 포인트들이 대부분 선지에 대거 출제가 됐고요. 역시 학생들이 어려워할 만한 포인트를 지문 밑에 문법 지식 삼아 정리를 해놓은 파트,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됐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 부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핵심이 됐던 어법 포인트, 진행형의 수동태 부분 그대로 출제가 됐고요. 그리고 few라는 단어와 little이라고 하는 단어를 비교해서 이거 둘 중에 무엇을 써야 되는지 묻는 어법 포인트 또한 그대로 선지에 녹아있는 모습 보실 수 있겠습니다. 연결사 추론 역시 내용을 짚으면서 연결사를 함께 체크하면서 읽어 내려갔고 정확하게 연결사가 문제로 묻게 되었습니다. 네, 이렇게 중간고사 분석을 마쳐보도록 하겠고요. 더 궁금하신 내용은 하이스코어 영어로 문의 전화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가오는 기말고사도 분석 자료와 더 확실한 교재 제작을 통해서 학생들의 성적을 향상시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